살 빠짐, 살 빠진 TV 문상일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금, 제가 예전에 짜게 먹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악플에 시달렸었어요. 유튜브를 접어야겠다 마음먹었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그때 사실 깨닫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먹어야만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소금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얼마큼 적게 먹어야 되며 얼마큼 먹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왜 소금을 무조건 안 먹으려고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금을 적게 먹으면 당장 무기력증이 옵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없어진다는 건 칼로리를 그만큼 덜 소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2000칼로리를 소비하는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500칼로리를 먹으면 500칼로리가 빠집니다. 맞죠? 그런데 소금을 덜 먹게 되면 2000칼로리 쓰던 몸이 1500칼로리 밖에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1500칼로리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적게 먹고 살이 안 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은 줄어듭니다. 왜?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이 빠지니까.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체중에 속지 말라고. 이게 그겁니다. 자, 반대로 자, 적정량 소금을 섭취했더니 나는 2000칼로리 쓰는 몸이 유지가 됐어. 하지만 난 1500칼로리 먹었네? 그러면 500칼로리가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인 거예요. 자, 치팅을 왜 할까요? 내가 2000칼로리 쓰는 몸이었는데 장기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내 몸이 스위치를 하나씩 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칼로리, 1000칼로리 밖에 안 쓰는 몸이 됐어. 그러면 다시금 2000칼로리를 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치팅입니다. 자, 치팅에 대한 영상은 다시 한번 제대로 찍어서 올릴 계획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얼마큼 먹어야 할까? 자, 1700mg에서 2000mg을 섭취해야 합니다. 내가 시즌기야. 몸을 어느 정도 데피니션을 유지하고 싶어. 슬림함을 유지하고 싶어. 여름이야. 예를 들어 대회가 있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 웨딩 사진 촬영이 잡혀 있다. 이런 이벤트 날짜가 있거나 그런 날이 없다면 소금은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적정량 1700mg에서 2000mg 안팎으로요. 그거 이하로 섭취하신다는 건 단기간, 그 기간에만 내가 조금 더 슬림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보디빌더나 대회 나가기 직전에 선수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죠. 소금을 적게 먹죠. 저염식을 하고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니까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는구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는 거예요. TV에서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하죠. 한국인들의 음식에는 소금이 함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으면 소금 섭취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은 소금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국물째 먹게 되면 소금 섭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싱겁게 먹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 소금은 나쁜 거구나,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아, 니 그렇게 짜게 먹으면 살쪄 라고 말을 하죠. 전문가처럼. 본인이 전문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해야 돼,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큼 먹어야 하며 얼마큼 체계적이어야 되며 얼마나 계획적이어야 되고 얼마큼 꾸준히 할 수 있냐가 다이어트의 승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한강이고 하나는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너무 짜요. 이렇게 두 가지 라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한강이 된 라면은 국물째 전부 다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짜게 끓인 라면, 이거는 너무 짜서 국물을 반 버렸습니다. 뭐가 짜게 먹은 걸까요? 정답은 국물째 다 먹은 이 싱거운 라면이 짜게 먹은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소금 양이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먹는 양이 줄어들죠. 그만큼 소금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는 조금 짜야 사실상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액의 90%가 Cl, 염소입니다. 염소. 소금은 NaCl이죠. 염화나트륨입니다. 염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내가 그만큼 내 몸이 하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만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화기관, 위가 움직이고 소장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도, 소화기관이 하는 일들도 칼로리를 많이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죽을 것처럼 운동한 거나 별반 다름없는 정도의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칼로리 소비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저염을 하고 무염을 하려고 해서 애를 쓰시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적정량의 소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적정량의 소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싱겁게 먹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정량 짜게 드셔야 됩니다. 1700mg에서 2000mg 안팎으로요. 소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빠진TV 문상일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